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날씨도 좀 추운데 내일도 또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랄게요. 자, 뉴스 보겠습니다. 이사 가려고 5억 아파트 사뒀다가 한 달 월급 날판 5억짜리 집 두 채는 똑같은데 누구는 종부세 한 푼도 안 내고 누구는 301만 원이다. 같은 집값인데 다른 종부세, 경우의 수만 150여 개라고 하네요. 특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다. 공시가 15억인데 누구는 24만 원이고 누구는 770만 원이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보유주택의 이 재산가액 공시가 기준이 같아도 종부세 부과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를 비정상적으로 올린 데다 이후 여야가 세부담 낮추는 과정에서 이 땜질식 처방을 남발하다 보니 종부세가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세금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국세청 간이 세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계산해보니 공시가 합산액이 10억 원으로 같더라도 특례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최대 301만 원을 내야 하는 가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합산 공시가가 15억 원인 1가구 2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두 개예요. 집이 두 채인데 공시가 두 채를 더했을 때 공시가가 15억 원이라는 얘기겠죠. 둘 다 합했을 때 종부세가 최소 24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32배 차이가 났고 합산 공시가가 20억 원인 2주택자는 최소 65에서 최대 1,436만 원으로 22배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부부가 각각 한 채를 갖고 있느냐? 부부 중 한 명이 두 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그리고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특례, 그리고 상속주택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종부세 경우의 수만 15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저도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좀 보진 못했지만 이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인 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상자 아까 고지서에 찍힌 종부세가 제대로 산출됐는지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 종부세 납부가 시작된 지난 1일, 12월 1일 일선 세무서에서는 종부세 부과액이 맞는지 따지거나 세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민원이 세도했다고 합니다. 징벌과세의 핵심인 중과세율, 요 중과세율을 손보지 않고 대증요법만 낸 결과란 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 갈 거다. 이사 목적으로 산 일시적인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서 종부세가 준다. 부부 공동명의 할 때는 셈법이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지분과 납세자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기로 하는데 이 부부 공동명의인 분들은 조금 더 유심 있게 봐야겠네요. 자, 서울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부부가 이사를 갈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시가 5억 원짜리 2주택이다. 그럼 10억 원이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까? 결론은 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지만 한 달 월급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자, 빵원을 낼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낼 수도 있다. 고무줄 종부세 내용 볼게요. 자, 남편 명의로 5억 원짜리 한 채, 아내 명의로 5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아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남편 명의로 5억 원짜리 한 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이사갈 5억 원짜리 집을 또다시 남편 명의로 샀을 때 그 남편 명의로 10억 원이네요. 올해 도입된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목적으로 산 집은 2년간 주택수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작년까지는 없던 특례지만 징벌적 종부세를 비판이 커지자 여야 합의로 올해부터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서 기본 공제액이 6억 원에서 1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자, 종부세율도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1.2에서 6.0% 중과세율 대신 0.6에서 3.0%의 일반세율 적용돼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특례 적용을 못 받는 상태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정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서 기본 공제액이 6억 원에 그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선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301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부부 공동명의 경우 이게 좀 복잡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컨대 기존 집에 대해 남편이 한 40% 지분이 있고 아내가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지분이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어떻게 또 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5억 원짜리 새 집을 본인 단독 명의로 재구매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못 받는다. 기존 집은 지분이 많은 아내가 그리고 새 집은 단독 명의자인 남편이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요거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게 포인트겠네요. 자, 이 경우에는 아내는 기본공제 6억 원을 받아서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남편은 2억 원 집과 5억 원 집 두 채를 가진 2주택자로 분류돼서 6억 원의 기본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한 7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자, 만약에 두 집이 모두 공동명의고 두 집 모두 아내의 지분이 더 높다면 납세 의무자인 아내의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종부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산가액이 10억 원으로 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종부세가 빵원에서 301만 원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부가 소유한 집의 합산 공시가가 커지면 종부세 차이도 커진다고 합니다. 합산 공시가가 15억 원인 이주택자는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보유 기간과 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최소 24만원에서 770만 원으로 32배가 차이가 나고, 합산 공시가가 20억 원인 이주택자는 최소 65에서 최대 1436으로 22배, 22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3번부터 볼까요? 남편 명의로 서울에 5억 원 집 두 채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6억 원 공제 후 4억 원의 과세가 있다. 그래서 종부세가 301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내는 볼게요. 남편 명의로 5억 원 집, 그리고 남편 명의로 이사갈 집 5억 원짜리 구매,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 원이 적용돼서 종부세가 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채 5억 원은 남편 지분 40% 2억, 부인 지분이 60% 3억, 다른 한 채 5억은 남편 지분 100%라면 부인은 기본공제로 6억 원으로 종부세가 제로고, 남편은 기본공제 6억 원 후 1억 원의 과세에서 종부세가 14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거 외에도 나이와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특례 신청 안 하면 또 세부담이 또 커진다고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도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이 상속주택 소재지와 공시가에 따라 특례 가능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선 6억 원 초과주택, 지방에서는 3억 원 초과주택의 경우 상속 후 5년간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못 받고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자, 본지가 따져보니 이런저런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등에 따른 종부세의 경우의 수가 150개를 넘는다. 자, 게다가 특례는 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안 하면 계속 그냥 세금만 내게 된다.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세청은 9만 2천 명에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에 따른 특례 대상임을 안 냈지만 이 중 33.5%만 특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이 특례 신청을 한 사람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